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열 손가락으로 부족할 정도로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양파 껍질처럼 까도 계속 나오는 까도남, 내로남불의 끝판왕, 비리 의혹의 종합세트라는 조롱과 비판이 일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예. 지금 재판 끝나고 오신 건가요? 네. 뭐 바쁘십니다. 재판을 나야 뭐 종편 패널로 나가야 공중파에서 또 불러대고 제 유튜브까지 이렇게 매주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 고성국 TV, 어제 김문수 TV 조국 특집을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근데 자고 나니까 또 나와요. 일신 우일신 날마다 이게 새로운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의혹은 좀 심각합니다. 예, 그럼 먼저 그 조국 의혹이 진짜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없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 얘기를 해서 과연 이런 의혹의 당사자가, 물론 아직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은 보통 사람들의 이런 상식적인 판단을 볼 때 과연 이런 사람이 법을 지키는 법무장관이 되면 되겠느냐, 이런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총론으로 보면 박사님이 조금 전에 그 내로남불의 끝판왕 이런 데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보기엔 내로남불, 그 다음에 이거 표리부동, 그리고 이제 후한무치, 그리고 곡학아세, 폴리페스 있잖아요. 곡학아세, 이런 데 끝판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이게 조국이는 청문회장에 서는 게 아니고 수사 포토라인에 서야 돼요. 수사를 이게 받아야 돼요. 지금 위장 매매 같은 거는 전부 이게 부동산 실명법, 차명 보유는 5년의 징역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과연 이게 법무부 장관 수사를 지휘하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들고 현재 여론은요, 민평당은 완전히 돌아섰고 그다음에 정의당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민주당 빼고는요 거의 이게 야당들이 다 이게 조국 반대로 돌아섰고 그다음에 그 민심 있죠. 민심들이 급격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럽게 17번째 낙마 인명 강행보다는 13번째 낙마자. 이제까지 스스로 낙마한 사람이 12명. 그 다음에 인명 강행 16명이죠. 근데 옛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무조건 이게 17번째 인명 강행한다. 이런 이제 예측이 많았죠. 근데 지금 보니까 13번째 오히려 낙마자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아 보이고 만약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정말 이게 여론의 엄청난 이게 역풍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조국 후보자의 딸, 이 딸이 또 조국 후보자가 그렇게 비난하던 외고를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의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데 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매 학기마다 200만 원씩의 이런 장학금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조국 후보자 딸이 그 과정에서 2번이나 성적 불량으로 낙제를 받았어요. 근데 낙제를 받고도 말하자면 장학금을 받은 것도 있고, 또 조국 후보자 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장학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 쪽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도 정말 양심 불량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그 영남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오래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스쿨이든 의학전문대학원이든 학비가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장학금에 상당히 목을 매요. 근데 장학금이라는 게 두 가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이게 집이 어렵거나, 그렇죠. 그래야만 이게 주는데 조국 딸은 공부도 못하고 집도 이게 부자인데 왜 6학기 동안에 1,200만 원을 주느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요, 지도교수가 이제 자기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준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 지도교수가 조국 딸한테 장학금으로 1,200만 원을 주고 근데 이번에 어디 갔습니까?
바로 이제 그 부산 의료원에 예. 오거돈 시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임명하는 자리에 그게 원장으로 병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조국 이거 관에게 힘을 안 써주겠는가? 처음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워낙 처음은 실세적인 삼천이지. 그런 사람들은 오거돈하고 이게 또 얼마나 친분이나 실세 아닙니까? 또 딸 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도교수 얘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사건을요, 정유라 사건보다 이게 질이 더 나쁘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유라 사건 때 뭐 삼성이 승마 예. 이 말처럼 좀 타라. 승마 지원하고 이게 뭐 승계구도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이게 몰아세웠습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지만 이번에 이 교수는 조국 딸한테 장학금을 1,200만 원 줬다. 예. 그럼 이게 조국 딸하고 조국은 경제 공동체죠. 예. 조국한테 이게 돈 준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조국이 학비 내야 되니까. 예. 그럼 이게 조국한테 돈을 주고 부산 의료 원장을 땄다. 이게 말로 뇌물 아닌가? 이 정도로 이게 심각한 사안이고요. 정말 이걸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학비가 없어서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럼요. 2번 낙제하고 정말 이게 공부도 못하고 학업 포기하려는 이런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떤 게 좋은 자리에 옮긴다. 정말 이게 과연 공정한 사회냐? 아주 이게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도 뭐 학교 다니면서 장학금도 좀 받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장학금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또 교수님들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따는데 여기는 뭐 매 학기 200만 원씩 착착착착 주었으니까. 근데 이 교수 해명이 예. 더 웃겨요. 교수 해명은 뭐냐면 이게 조국 딸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낙제하면서 공부를 이게 포기하려고 하니 앞으로 이게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라고 장학금을 줬다고 하는데 저도 이게 교수를 했지만 아니 공부 포기하려는 사람을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를 이게 계속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그 삶은 소 대가리도 앙천대소 하늘을 보고 이게 웃을 삶은 소 대가리도 웃을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교수가 이게 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제가 박사과정 들어갔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켰는지 도저히 못 다니겠길래 교수가 한 학기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견딜만 합니다. 근데 장학금은 안 주더라고. 그런 말은 없던데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봐라. 한 번 더 견뎌라.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격려에 힘입어서 제가 박사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는 돈까지 주고 장학금으로 그리고 나중에 부산 의료원장 그거 참 좋은 자리 아닙니까? 따뜻한 자리죠. 두 번째로는 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모펀드에 74억의 약정을 하고 지금 10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이 56억이면은 어떻게 보면 몰빵을 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모펀드가 사실은 전혀 그 업계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생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위장 투자, 뭔가 찜찜한 게 있다. 또 혹시 자녀들한테 재산을 위장 뭐랄까요, 주기 위한 상속세를 면탈하기 위한 그런 또 뭔가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꼼수가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사모펀드가요 아니고 제가 보기에 조국 가족펀드예요. 사모펀드는 이게 여러 사람들 모으지만 이 펀드는 이게 처음에 100억 설정할 때도 조국이 74억 5천만 원 대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실제 운용도 13억 운용되거든요. 근데 10억 5천만 원 조국 거죠. 따라서 이게 사모펀드라기보다는 조국이가 편법으로 이게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사모펀드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국 가족펀드라 보고 이게 심각한 게 74억 5천 약정이 맞아요. 원래는 이게 약정대로 안 내면요, 다 이게 페널티가 붙지. 굳이 이게 낼 생각도 없는데 74억을 이게 허위로 약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74억 5천 약정이 맞고, 그럼 이게 조국 숨겨놓은 돈이나 아니면 이게 가족들 차가댁 뭐 가족들 돈 있잖아요. 이걸 이게 투자할 생각이 아니었나. 근데 문제가 되니까 지금 10억 5천이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10억 5천을 처음부터 했다면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돼요. 사기의 공범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펀드 운영하는 사장이 이상훈인데 이상훈이가 뭐라 했냐면 인터뷰도 있어요. 조국이가 70몇 억 냈다. 그러니까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만큼 냈으니까 그럼요. 얼마나 이게 믿겠습니까? 그럼 확 달라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국 이후에 140억을 더 모았어. 그 중에 80억 가지고 코스닥 기업까지 인수를 했어요. 그럼 이게 조국이가 처음부터 10억 낼 생각이면
74억을 약정 써주면 그럼 이걸 가지고 사기에 이용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조국이가 내면 저도 내죠. 조국이가 74억 내는데 저도 얼마나 한 몇천만 원이라도 빌려서라도 내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74억 약정했던 것도 문제고 설령 이게 10억 낼 생각인데 74억 써줬으면 사기의 공범으로 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도 이게 예를 들면은 자기가 교수 시절에 했다든가 하면 모르는데 민정수석이 5월인가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5월 9일날 이겨가지고 10일날 제일 먼저 임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 7월인가 민정수석 되자마자 이 판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요. 자기는 이게 블라인드 투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블라인드라는 건 뭐냐면 반대가 프로젝트인데 이 펀드는 예를 들어 브라질에 투자합니다. 이 펀드는 이게 중국에 투자합니다.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그럼 이게 민정수석의 직무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블라인드라는 건 어디 투자할지 모르죠. 그럼 이게 실제 어디 투자했냐면요. 이 사람 이게 관급공사 있죠. 그러니까요. 경찰이나 지자체 하는 가로등 사업.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가로등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이거는 정부의 관급은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성이 있죠. 따라서 이게 블라인드라는 거는 민정수석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 이러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실제 투자한 회사가요. 웰스 CNT가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어요. 2017년에 17억 매출했다가 갑자기 작년에 30억, 이익도 이게 2.4배 늘었어요. 이게 조국이가 관익에 안 도와주느냐. 따라서 이게 저는 블라인드지만 실제 이 조국 자기 돈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게 광급하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사전에 뭔가 이게 그 합의가 없었겠는가. 이게 바로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조국의 여러 의혹들은 위장의 아주 시리즈인데 위장 투자를 비롯해서 위장 전입, 위장 소송, 위장 이혼, 위장 매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위장 이 소송. 그러니까 본인도 이사를 했던 그 웅동학원을 둘러싼 소송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부채 42억 원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채권은 51억 원 또 받아가지고 그거를 2006년도에 소송을 해서 확보를 했고 승소를 했고 또 2017년에는 그 동생의 전처 이혼한 전처 이름으로 또 소송을 해갖고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그 법감정으로 볼 때는 이게 뭔가 사기성이 있는 거 아니냐. 아, 이거는요. 범법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의혹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제가 보기에 이 혐의는요. 이 혐의는 이게 조국 동생하고 처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 강제집행 멘탈죄가 될 거고 그다음에 조국이가 그때 학원의 이사였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국은 배임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복잡한 것들도 간단한 게 한마디로 이게 조국 아버지가 기보라고 있잖아요. 기술신용보증기보. 기보 있습니다. 기보의 그 부채가 42억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게 조국 어머니하고 조국 동생도 연대보증을 썼죠. 그럼 이게 조국 동생이든 어머니든 42억을 갚아야 되죠. 근데 그건 안 갚고 근데 문제는 조국 동생이 학원에 받을 돈이 있단 말이에요. 공사비가 16억 정도 공사를 해주는데 근데 이자를 24% 붙이고 해서 52억 공사비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게 조국 동생은 학원을 상대로 이게 공사비를 재판해가 받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이게 아버지 빚을 갚아야죠. 그렇죠. 자기도 보증 서서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사비 받을 52억은 빼돌리고 다 받고 아버지 빚은 떼먹으려고. 그러니까 잔머리를 굴리는데 어떻게 하냐? 자기가 이제 그 웅동학원에 재판해가 52억 받아오면 압류대가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를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허위로 이혼해서 부인 앞으로 10억 돌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법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인에 40억을 빼돌리기 위해서 따라서 그 법인하고 부인이 재판을 하면 50억 그대로 학원에 빼물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이제 어차피 신용불량자니까 안 갖고 이런 식으로 이게 법인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번에 놓은 게 새로 놓은 게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뭐냐면 이게 52억을 양도할 때 이미 그 기존에 그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은 파산되고 없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죠. 사람으로 치면 이게 죽은 사람이에요. 2005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채권을 양도하느냐. 따라서 이게 채권 양도를 위조했다. 이게 김진태 의원이 오늘 폭로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그 이미 없어진 법인을
명예로 이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허위 위조 양도서를 만들어서 신설법인하고 부인이 재판을 해. 그래서 이게 50억을 빼먹고 또 이게 10년 지나니까 안 갚으니까 다시 재판하면 그 사이에 또 이자가 얼마 벌어요. 따라서 이게 이번에 위조한 거는 100억이 넘어. 100억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그 질이 안 좋은 게 자기가 갚을 빚은 안 갚고 재산은 허위로 양도했잖아. 이게 바로 강제입행 면탈이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왜 조국이하고 중요하냐. 조국이가 소송할 때 웅동학원의 이사입니다. 이사죠. 부인도 이사예요. 근데 소송을 하는데 웅동학원에서는 일체. 자, 그럼 이게 웅동학원이 재판에 응소하면 예. 웅동학원이 이길 가능성이 많아요. 왜? 양도가 허위니까. 그렇죠. 양도 증거가 없잖아. 아, 맞아요. 그러면 이기면 웅동학원은 10원도 안 주되고 예. 설령 지더라도 원금만 갚으면 돼요. 이런 사건은요. 이자 잘 못 받습니다. 판사가 그렇죠. 이게 이자를 예. 다 깎아버려요. 예. 따라서 이게 그 응소하면 16억으로 막을 수 있어. 근데 지금 100억이 넘었잖아. 응소를 안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 짜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응소 안 하면 이게 무변론으로 패소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100억 이상의 배임죄다. 이런 식의 조국의 배임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제가 보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 동생도 전처하고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랄까 꼼수를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웅동학원이 웅동중학교 아닙니까? 예. 거기 학생이 한 150명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예. 그래갖고 만약 폐교가 되면은 재산이 지금 재산 가치가 한 127억 원 된대요. 예. 물론 이제 거기서 소송에서 이긴 거 찾아가고 나머지는 국고에 뭐 반납이 되겠지만 어쨌든 동생 전처 그 사람이 돈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조국이는 예. 사모펀드 있잖아요. 예. 사모펀드기 손실만 봤다고 우기는데 손해봤냐 이득 봤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또 이게 손실 봤다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모펀드가 투자한 아까 이게 상장 벤처기업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그 매출이 급성장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손해가 아니고요. 나중에 대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학교 운동하고 소송 있죠. 이것도 이게 지금까지는 100억 되는 걸 안 찾아갔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이게 학교가 폐교되거나 언젠가 이게 학교에 자산이 생기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예. 찾아갈 수 없다면 이게 인지값 100억이면 인지값만 1억 드는데 굳이 이게 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지금까지는 안 찾아간지 몰라도 이미 배임이라는 거는요. 판결 나는 순간에 기수입니다. 이미 100억 판결 나는 순간에 배임죄는 기수기 때문에 실제 조국이가 뭐 변명에 돈을 찾아간 건 없다 하지만 근데 이게 판결 났다는 이유로 이미 범죄는 완성됐다 보면 돼요. 특히 이 가로등 사업이라는 게 되게 경찰이 쥐고 있습니다. 경찰은 바로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산하에 있습니다. 이 가로등 사업, 또 도로 표지판 사업, 간판 사업, 공기관에서는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등 사업 웰스 그것만 CNT, 땄다 하면은 돈 그냥 챙기는 겁니다. 웰스 CNT의 최대 주주가 이 펀드고 네. 이 펀드는 조국 펀드예요. 그러면 이 사장이 영업할 때 야 우리 회사는 이게 최대 주주가 조국입니다. 이러면 이게 어떤 경찰이 납품을 안 받겠어요. 아, 경찰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데가 조국인데요. 인사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찰청장도 전에 우리 인사권자는 민정수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정말로서 심각한 사안이에요. 정말 이런 부분을 한국당이 이번에 제대로 따져줘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또 하나는 지금 빌라, 예. 뭐 아파트,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위장매매,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변호사님 어떻게 좀 설명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좀 해주세요. 오늘요 예. 조국 부인이 예. 또 이게 긴 성명서를 하나 냈어요. 오늘 또 새로 나왔어요. 예. 조국 부인이 이게 우리는 진짜 이혼했습니다. 예. 근데 애들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게 애들 만나러 한 번씩 주말에 왔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게 또 호소문을 갖다가 동생 부인이 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아, 이웃들은 거기서 같이 살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그 부산 해운대 가면 네. 해운대 가면 이게 근처에 있어요. 예. 빌라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동생 처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빌라부터 한번 보면요. 예. 이 빌라는 2014년 12월 달에 동생 처가 사는데 예. 얼마에 사냐면 이게 2억 7천만 원에 사요. 근데 동생이나 동생 처가 거지죠. 신용불량자잖아. 그러니까. 빚밖에 없잖아. 예. 그러면 이게 2억 7천을 누가 주느냐? 바로 이게 조국이가, 즉 조국 부인이, 정모 씨더구만. 그렇죠. 예. 조국 부인이 그 옆에 아파트가, 그 빌라하고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그 아파트 좀 이따 놓지만 그 아파트를 이게 전세를 줘요. 그럼 이게 전세 자금 2억 7천을 받아요. 거기 그 돈을 그대로 빌라 대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이게 공인중개사의 정언입니다. 뭐 이게 돈에 이름표가 있나 아마 우기겠지만 돈에도 이게 이름표가 있죠. 왜 받자마자 그 계좌로 그 돈이 이게 그대로 갔으니까 이건 이게 확실하게 조국께 맞고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이 집에 누가 사냐면 어머니가 살아. 그러니까요. 조국 어머니를 이제 모시려고. 그래서 이제 조국이가 집을 동생 처 이름으로 사가지고 어머니를 모시는데,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이혼한 동생 처 집에 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임대 계약서를 하나 꾸며요. 이게 중요한. 왜냐면 이게 임명되자마자 이번에 법무부 장관 임명됐죠? 되자마자 이게 한 13, 14일 전에 2주 전에 임대 계약서를 하나 써. 그럼 이게 조국 동생의 처가 명의자니까 임대인이 동생 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차는 조국 엄마가 돼야지. 어머니가 돼야죠. 그런데 임대인이 조국 부인이 돼. 그게 맞기는 맞네요.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니까. 그래서 임대인이 조국 부인이고 임차인이 동생 처야. 그러다니까 이제 뭐라고 헤매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을 착각해가 실수로 바꿨었습니다. 아니 이게 계약서를 쓰면서 임대인이 난이 있는데 그게 착각할 게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웃기는 게 금액이에요. 임대 계약서를 얼마에 쓰느냐? 보증금 1,600에 월세 40이야. 근데 이 빌라가요. 엄청나게 고급 빌라입니다. 38평에 주위 시세가 최소 월 120. 그런데 월 40은 원룸도 40이에요. 따라서 이게 그 금액도요. 그럼 이게 이제까지 4년 동안 엄마가 왜 공짜로 살다가 갑자기 법무부 장관 되니까 월 40으로 임대계약 썼는데 그럼 이게 이제까지 40만 원씩 계속 주느냐? 이걸 조사해봐야 돼. 그럼 이게 이제까지는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안 줬을 근데 갑자기 왜 법무부 장관 되니까 월 40을 하느냐? 이게 이제 빌라의 의혹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 있죠. 요거는 이제 그 2017년이거든. 11월 달에. 아마 이제 그때 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주택, 공직자가 집이 두채, 셋째면 뭐 이게 문제가 많고 세금도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뭐 아파트 한 채 팔고 그랬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아파트를 팔라니까 금방 팔리질 않잖아. 또 이게 동생도 살게 해야 되니까. 따라서 이게 동생 처 앞으로 3억 9천만 원에 매매하는 걸로 꿈이 났는데 그럼 이게 동생 처가 돈이 어딨냐 말이에요. 따라서 요거는요. 자금 출처만 조사하면 돼요. 동생 처 너기 3억 9천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에 지금 동생하고 동생 처하고 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게 주민들이 목격 사람이 너무 많아. 주말만 아니고 평일에도 왔다 갔다 같이 살아요. 그래서 이게 위장 이혼이고 이게 위장 매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검찰이나 경찰이 누가 고소나 고발을 해야 수사를 고발했습니다. 이미 한국당이 고발했고. 아 그래요. 왜 이게 그 빌라든 아파트든 실제는 조국 거야. 근데 동생 앞 차 앞으로 두 대 있죠. 누가 봐도 조국 거죠. 이게 명의신탁은 5년 이하의 징역.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미 한국당이 고발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문제가 피해자죠. 근데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게 부적격이 아닌가? 이래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의문은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분은 자기 돈은 얼마 안 돼요. 이제 부인이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니까 양해가 됐어요. 근데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모 씨는 뭘 하는지는 제가 뭐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동양대. 어쨌든 교수 월급으로 과연 지금까지 그런 그 가족의 재산 관계를 볼 때는 조국이 특별히 뭐 유산을 받을 거리도 없는 것 같은데 못 받았죠. 56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실질 가격은 제가 볼 때는 100억이 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실가격은. 맞습니다. 어떻게 100억을 모았을까 참 아주 신출규모래. 박사님이 지적한 거예요. 이게 청문회에서 제일 먼저 물어볼게요. 청문회 하잖아, 조국.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조국 보고 너 이제까지 이게 그 부모한테 받아서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얼마 냈느냐. 이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구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조국 아버지한테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어. 아버지가 이게 그 빚만 남기고 죽었죠. 그래서 이게 조국이도 한정승인. 우리 상속법에 보면 한정승인이 뭐냐면 아버지한테 이게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 갚겠다.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물려준 돈이 21억 원이에요. 일부 신문에 21원이 아니고 21억은 맞아요. 21억. 근데 아버지 빚이 42억이야. 그래서 이게 상속을 한정승인했잖아요. 그럼 이게 부모한테 받은 게 하나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처가댁에서 처가가 이게 아무리 사이한테 미리 다 상속하겠어요? 그렇죠. 부인이 교수지만 처가댁도 이게 학원이기 때문에 학원은 공익재단이니까 돈이 재산이 있어도 이게 상속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 이게 조국이는 백수 건달일 때부터 재산이 50억이야. 그러니까. 산호맹 구속되고 90몇 년도부터 이게 재산이 원래 많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것은 뭐 명예로운 자리지만 월급은 1억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대학 교수 해봤자 월급 4,500이면 조국이 다른 외고 보내고 의학 전문대 보내면 생활비도 안 돼요. 그럼요. 그게 동양대 지방 얼마 주겠어요? 일반적인 교수 월급은 3, 4천만 원, 또 5, 6천만 원, 그리고 잘해봤자 7, 8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요. 이번에 조국이가 사모펀드 있잖아. 예. 이것도 이게 아들, 딸한테 5천만 원씩 딱 10년에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거든요. 예. 5천만 원씩 정리해서 이익이 나면 10분도 또 세금이 없어요. 예. 이게 편법 상속이잖아요. 예. 정력. 따라서 이게 조국이는 거의 상속이나 정려세를 안 내고 처음부터 이게 부모한테 편법으로 정려받을 이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게 네가 어떻게 해서 50억 재산을 처음에 모았느냐, 과연 이게 정려세는 얼마 냈느냐, 이걸 이렇게 추궁하는 여기서부터 이게 청문회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몰래 어떤 재산이 있는데 조국은 깨끗하잖아요. 그 둘째 아들은 여러 가지로 얽혀갖고 복잡하니까 조국한테 싹 이렇게 그렇습니다. 무슨 수단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넘겨놓고 딱 조국과는 선을 그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금을 예. 정려세나 상속세를 하나도 안 내고 50억이 형성됐다면 그건 이게 명백한 탈세 범죄 아닙니까? 지금 누가 봐도 심각하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이상한 것은 종합소득세를 2015년에도 154만 원을 밀렸다가 얼마 전에 냈고 네. 올해 이제 낸 것은 아마 지난해 걸 텐데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589만 원도 또 늑장 납부를 했어요. 웬만하면 이것도 지금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종합소득세 이제 낼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리 서병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내고 이렇게 막 밀립니까? 1년, 한 번도 2년씩. 밀린 적이 없고요. 우리는 겁났어도 못 밀려요. 그것도 체납. 체납 때문에 이게 변호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고. 저는요, 한마디로 이게 조국이가 법무부장 안 됐으면 예. 이거 납부했겠어요? 아니 어떻게 납부를 안 하고 견딥니까? 몇 년 동안 이게 버티도 가산세 얼마 안 되니 아, 그게 그래요? 안 되는 거고 혹시 이게 모르고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네. 다 전수조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장관 되니까 부랴부랴하게 늦게 납부하는 거지. 근데 이 근력이 안 되고 지난 것도 조국뿐이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뒤늦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을 막 이러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우리 같은 사람 평생 살아도 세금 내라고 하면 그냥 그날로 가서 꼬박꼬박 냈는데 꼽아봐. 윤석열이 부인은요. 예. 현금액이 40억 넘잖아요. 예. 근데 3년 연속으로 세금 안 압류됐거든요. 집이. 희한한 사람. 정말 이게 이거는 탈세는요. 범죄 중에 범죄 아닙니까? 탈세는. 이런 사람이 공직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따라서 이게 저는 넉장 납부가 아니고 원래는 이게 그 떼먹고 안 내려고 하다가 장관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가 늦게 납부인 걸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조국 하면은 정말 깨끗한 사람, 청렴한 교수, 또 하나는 정의의 화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까보니까 완전 거꾸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배신감? 야,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물론 아직 뭐 밝혀지지는 의혹이라고 하지만 어떤 박탈감, 불신감 이런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 그게 아니겠습니까? 조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고요. 제가 근데 조국이 저희 서울법대 선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학회나 친한 분들 보면요. 조국의 위선은요. 이미 좌파 친한 사람들 다 알려져 있고요. 다 알려져 있습니까? 그 지금 세계에서는? 이게 팩트가 의혹이 아니고요. 예. 자, 그럼 이게 조국이도 인정하는 팩트만 한번 제가 나열해 볼게요. 조국이가 이제 그 산호맹으로 구속됐다가 93년에 나왔죠. 예. 근데 나오자마자 이게 4년대가 98년 1월 달에 98년 1월 달에 송파구에 그 IMF 때 경매가 나왔어요. 그렇죠. 정말 이게 피눈물 나는 경매 아닙니까? 예. 이게 경매가 감정가는 게 3억 9천인데요. 35% 할인해가지고 2억 5천만 원의 경매를 받으면서 지금 이게 송파구 38평이에요. 예. 지금 이게 몇십억 하겠죠. 그렇죠. 뭐 아주 지금 자, 산호맹 사건 하면서 자본주의를 이게 몰아내고 사회주의 평등한 혁명하자.
이러는 사람이 불과 몇 년 뒤에 경매를 해가지고 이게 피눈물 나는 35% 싸게 경매를 받았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 있죠. 예. 이거는 주식 투자보다 더 나빠요. 왜냐하면 공직자가 주식 투자 못 하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산다, 현대차 산다, 이거는 크게 조작을 못 하죠. 아무리 공직자가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일 수는 없잖아. 예. 근데 사모펀드는 법의 흠결이에요. 사모펀드는 마음대로 친한 사람끼리 모아서 벤처든 어디든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주식 투자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근데 가장 자본주의적이죠. 따라서 저는 다 떠나서 본인이 인정하는 경매로 아파트를 사가 주식을 부동산 투기를 한다. 또는 이게 사모펀드로 돈을 불린다.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게 위선적이고, 그렇죠? 예. 이게 얼마나 민낯이 좌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 그분도 운동권 하다가 이제 전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사간 사기꾼 유선자라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운동권 출신이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냐고 아주 붕괴를 하던데요. 그렇죠. 조국이가 서울법대 이거 피데스라는 운동권 산업에 예. 피데스라는 게 잡지 편집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바로 2년 뒤에 후임 편집장이 엄청 친한데 그분들이 제가 만나봤더니 야, 이게 조국 구경 이번에 좀 어렵다. 지금요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고소 고발력이 많이 들어가 있고 아마 여론이요 지금 조사하면 예. 얼마 전에 조사하니까 팽팽했죠. 예, 팽팽했죠. 근데 그때 여론조사 설문이 잘못됐어요. 그때 설문에 보면 또 주어가 문재인이야. 예.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조국을 지명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물으니까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조국 지지하고 예. 이래 됐는데 지금 만약에 조국을 주어로 해가지고 조국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래 물어보면요. 저는 이게 압도적 다수가 반대. 7, 80%는 반대한다고 그렇습니다. 나올 것 같아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까지는 조국 일병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뭐 일각에서는 조국 사건이 너무 커졌다. 또 이런 사람으로 하기에는 역풍이 너무 거센 것 아니냐 해갖고 곤란하다. 이런 기류도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평당도 과거에는 저 이중대 삼중대에서 문재인 아주 박수 치는 데만 앞장섰는데 이번에는 안 된다. 이거 우병우가 연상된다. 법꾸라지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고 또 정의당은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입장이에요. 정의당이 이제 데스노트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거기서 찍으면 갔는데 정의당은 아마 패스트 트랙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거기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것이 통과되면 정의당이 한 20, 30석 얻어가지고 원내교섭단체도 되고 앞으로 뭐 집권의 발판도 되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어 심선정 대표가 좀 지켜보자 했는데 민주당까지 이렇게 기류가 바뀌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청와대에서는 아마 이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시키고 그 다음에 잘 봐가 내년 1월 달쯤에 사퇴해서 부산에 이게 국회의원 보내서 바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잘 되면 조국 대망론 그래서 이게 대권까지 한번 키워보자. 예. 이런 게 의도는요. 예. 이미 부산 국회의원 출마 그 다음에 대선은 물 건너갔어요. 물 건너갔다고 이미 봐야죠. 이게 부산에 넣어봤자 일장 이제 진밖에 안 천문이고. 되거든요. 예. 따라서 이제 법무부 장관 하나 남았는데 자 그럼 이게 이런 법무부 장관 시키면 예. 일할 수 있겠어요? 본인이 이게 뭐 사법 개혁 어쩌고 하는데 본인이 지금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고발이 몇 개입니까? 예. 보도지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윤석열 검찰총장도 조국 수사 안 할 수 있습니까? 본인도 따라서 이게 그 법무부 장관 그리고 패스트트랙 있는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 조직 이게 야당이 이렇게 결사 반대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돼서 하겠습니까? 이미 저는 이게 법무부 장관 돼봤자 절름발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는 이게 낙마 가능성 뭐 이게 명분은 또 후퇴 명분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조국이 이게 워낙 궤변은 잘 드러나요. 따라서 이게 어떤 명분이 몰라도 저는 이대로 이게 임명 강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는 또 하나는 지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4일부터 말하자면 제2차 장외투쟁에 돌입하겠다. 그래서 24일 토요일이죠. 서울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장외 집회를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현 정부에 대해서
대폭적인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조국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황교안 대표가 사직생의 자세로 조국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게 저는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이나 한국당의 지지율이 주춤하잖아요. 예. 이 이유가 한마디로 야당다움을 잃어버렸다. 야당다움. 야당이라는 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투쟁하는 이게 야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주춤한 거고, 이제라도 이게 황교안 대표가 만시지탄, 좀 이게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이게 제대로 투쟁을 하는데, 세 가지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거죠. 장외 투쟁, 그 다음에 장내 투쟁, 그리고 이게 정책 투쟁, 세 가지 투쟁을 병행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심정으로 구국 투쟁을 하겠다. 이거는 이게 저는 뭐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조국 임명은 무조건 이게 맞겠다. 네. 이것도 그래서 TF까지 구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조국 임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다면 한국당은 이게 모든 걸 걸고 네. 아까처럼 모든 걸 걸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냐? 고발을 이미 했죠? 고발하고 그 다음에 해임 건의하고 그 다음에 탄핵. 이제까지 이게 탄핵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조국에 대해서 이게 탄핵 발의까지 네. 연대해서. 왜? 장관 탄핵은 대통령 탄핵보다 쉬워요. 대통령은 3분의 2죠. 예. 장관에게 과반만 하면 돼. 과반만. 그럼 이게 민평당, 바른미래당 다 합치면 이게 과반 되죠. 얼마든지 이게 조국 탄핵은 가능하다. 이러 봅니다. 저는 이 문 대통령이 가장 이 패착이요. 조국을 지명한 거예요. 조국을 지명함으로써 이게 조국도 죽이고, 그 다음에 문 대통령 본인도 위기에 차고, 이번에 낙마되면 바르게 레임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임명 강행하면 우리나라 조국도 죽고, 그러니까 개인 조국도 죽고, 나라 이게 조국도 망치는 정말 이게 악수 중에 악수를 뒀고요. 지금이라도요, 임명 강행하면 악수 연발입니다. 바둑이 악수 연발이죠. 악수가 악수를 부르는데, 지금이라도 이게 정신 차리고 조국 임명은 처리하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셔서 충분히 이해가 갈 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 스스로가 사퇴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합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예측건데 문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